예, 선박저항 추진 10장 추진기 종류와 프로펠러 설계고요. 여기 내용들은 이제 주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진기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진기 설계 방법, 추진기의 주요한 그 설계 요목이라고 하는 추진기 형상들이 추진기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용어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고정 피치, 가변 피치 프로펠러. 프로펠러 피치라고 하는 게 위에서 봤을 때 아니면 옆에서 봐도 똑같아요. 허브에 프로펠러 날개가 어떻게 달려있냐,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이게 프로펠러 날개 2차원이라고 하면은 앞날 뒷날 이은 게 코드라인이죠. 코드라인이랑 코드라인을 기준으로 코드라인을 따라서 추진기가 한 번 회전을 할 때 이 코드라인이 그리는 나선이 앞으로 얼마나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피치라고 한다고 했죠. 피치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수업이나 예습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치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펠러 날개의 받음각, 아니면 받음각은 요동까지 정해지니까 그냥 설치된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치가 작으면은 추진기 날개가 추진기 날개의 코드 라인이 추진기 날개의 시위선 코드 라인이 여기에 비해서 가운데 추진기의 수직축에 비해서 많이 크게 서 있을 거고, 피치가 작으면, 피치가 크면은 날개가 많이 누워있는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날개가 많이 누워있으면은 피치가 커지고 그만큼 프로펠러가 받는 하중이 커집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추진기의 피치가 변하게끔 설계를 하는 게 가변 피치.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단일 피치 값을 가지고, 하나의 피치 값이라고 했을 때 그 피치가 같은 위치에서 안 변한다는 거지, 아래 따라서 피치는 변할 수 있어요. 아래 따라서 피치가 변하게 설계하는 거랑 고정 피치 개념이랑은 다른 거죠. 하여튼 날개 자체가 허브에 아예 고정이 돼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프로펠러들 있다라고 했고, 고스큐 프로펠러는 진동 관점에서 날개가 이렇게 휘어 있어서 스큐를 많이 받는 거죠. 스큐를 많이 받고 휘어 있어서 앞날이 어떤 저속 구간이나 그런 구간이 있을 때 앞날이 한 번에 저속 구간에 진입하지 않고 여기 앞에서부터 선 만나면서 충격을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고스큐 프로펠러. 요새는 추진기가 진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스큐 프로펠러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개끝 경사 프로펠러는 추진기를 옆에서 봤을 때 끝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휘어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요, 추진기 날개가 이렇게 휘어서 여기가 뒤가 앞면이고 앞이 흡입면이죠. 배에서 일로 넘어가는 팁볼텍스를 억제를 해주는 그런 게 날개끝 경사 프로펠러. PBCF는 허브에서 선미 쪽에 이제 작은 핀을 달아서 허브 쪽으로 볼텍스가 모이는 것도 방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내 가지고 프로펠러의 토크도 좀 줄이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이런 것들을 다 PBCF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챕터에서 배울 그런 것들을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연료 절감 장치 그렇게 많이 불러요. 네.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연료 절감 장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력 여유는 우선 엔진 성능 차트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겠죠. 여기가 회전수, 여기가 출력이에요. 토크가 아니라. 토크는 회전수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엔진의 성능 곡선이 나오죠. 여기가 회전수 100%. 그 다음에 요게 토크가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토크가 있을 거예요. 걔보다 크게는 못 내는데 그 토크는 회전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2파이 NQ는 거의 N에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그럼 얘보다 큰 토크를 못 내기 때문에 여기는 엔진이 낼 수 없는 성능이고 이 사각형 안에서 엔진 성능이 놀게 되는 거가 동력 기관 선도라고 하는데 책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를 해보면 어떤 특정한 KQ가 이제 배 속도별로 요구되는 토크가 거의 일정한 KQ로 주어져요. 그럼 KQ 곱하기 로 n제곱 d의 5제곱이 실제 요구되는 토크겠죠. 이 회전수에서 요구되는 토크가 되는데 우리가 또 원하는 동력은 2파이 nq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파이 n을 곱하면은 결국에 q는 n의 세제곱에 비례를 하니까 추진기가 내는 토크는 n의 세제곱에 비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가 이 파란 선이 실제로 추진기가 회전수별로 이 회전수로 돌고 있을 때 저 자항점이 이 회전수에 대응되는 자항점에서 요구되는 토크예요. 토크라고 하면 안 되고 전달 동력이겠죠. 회전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세제곱에 비례해서 전달 동력이 올라가는데 그게 여기 끝에 만나면 딱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랑 만나면은 설계가 제일 좋은데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해왔건만 실제로는 배 저항도 증가하고 배를 오래 쓰면요 저항도 증가하고 엔진 동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설계 단계 아니면 막 시작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곡선을 낮춰서 아래쪽에 오게 하고 그 대신에 엔진 회전수의 여유를 둔다고 했죠. 103%. 그러니까 원래는 100% 선이 있어야 되는데 103%로 하고 그 대신 토크를 좀 작게 쓰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설계는 지금 새로 긋는 파란 선, 책에서 B선이라고 했죠. B선을 따라서 하고 오래 배를 쓰다 보면은 저항이 증가해서 요구된 토크도 증가하기 때문에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게 동력 여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 개념으로 회전 추진기 설계 요목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항목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몇 장이지? 8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직경이 커지면은 대개 같은 전진비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전수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가는 거고 직경이 커지면은 프로펠러 디스크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추진기를 통한 추진기를 거치면서 속도 변화, 유동 속도 변화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동이 줄어든다. 공동 발생이 줄어드니까 공동 발생은 추진기 효율에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수는 기본적으로 4개 쓰는데 뭐 진동 문제가 있으면은 5개, 6개 그렇게 쓴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날개수가 증가하면은 추력은 증가할 수 있는데 효율은 좀 떨어져요. 이제 책에서는 확장 면적비까지 들고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딱 정리를 못 해놓긴 했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B 시리즈 프로펠러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시면은 날개가 증가하면은 최대 효율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개 단면은 뭐 우리가
낙하포일을 기반으로 해서 캔버를 어떻게 주는지. 결국에 캔버 문제죠. 근데 이미 얘기했죠. 여기도 왜 뒤에 캔버는 양력 문제. 캔버를 어떻게 주는지 그런 얘기했고. 확장 면적비는 같은 추력을 내기 위해서는 확장 면적비가 커지면은 물이랑 만나는 면적이 커져서 물과 만나는 면적이 커지니까 마찰 저항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만 확장 면적비가 너무 작으면 우리가 코드 길이가 작다는 거니까 속도가 작은 코드에서 똑같은 양력을 내기 위해서는 유동이 급격하게 변하겠죠. 그래서 공동 발생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공동이 발생하면 효율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어떤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키워도 안 좋고 무작정 줄여도 안 좋고. Q는 진동 문제에서 주로 본다고 했고요. 레이크도 선체랑 좀 거리를 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캠버랑 피치인데 피치는 날개가 받는 각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설명을 한 게 원래 제일 좋은 양력 조건은 양력 발생은 순전히 양력이 캠버로만 발생하고 받은 각이 0이 되게 설계를 하는 거니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캠버 라인을 따라서 유동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각도 이제 피치각이잖아요. 피치각을 적절히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대신에 양력은 발생하기 위해선 캠버를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캠버 별로 조절을 못하죠. 왜냐면은 캠버를 함부로 손대면은 공동현상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손대는 거는 피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추진기 설계 과정은 그때 책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우선 날개 수를 정하고요. 날개 수에 맞춘 직경 계산표가 있었죠. 그 직경 계산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은 직경이 미터 단위인지 피트 단위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설계 과정이 지금이야 다 미터로 통일이 돼 있긴 한데 미터 RPS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박 추진기 단독 성능 할 때 뭐 N은 RPS D는 미터 당연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통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전수는 RPM, 뭐 D는 피트, 그 다음에 뭐 동력은 저기 영국 마력 그런 식으로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속도는 심지어 노트였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식이 어떤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하중계수랑 스피드 레이쇼는 저기 그 도표에서 이제 찾는 그 필수적인 X축이랑 그 다음에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X축이랑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라인들 1분의 J였죠. 그거 찾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최대 효율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분의 N하고 그 BP라고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동력 계수랑 비교를 했을 때 만나는 점에 대응되는 최대 효율을 주는 PCB 찾는다고 했죠. 그렇게 돼 있고 선종별 설계 주안점은 제가 수업 때 나중 수요일 수업 때 아마 조금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추진기 설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이제 4학년 2학기 수업 때 배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항 추진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못 다뤘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할 게 있다면은 구태여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